정치적으로 너무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확신을 때문에, 철학적인 확신 때문에 자살을 한다? 이런 것도 드물어요. 요즘에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또 많이 자살을 하고 1년에 약 13,000명이 대한민국에 자살을 한다 그래요. 자살 천국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가지고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뭘 가지고 자살을 할까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1960년대 또 그 이전, 그리고 2020년 오늘날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그래서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은 아마도 뭘까요? 왜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냥 한 10초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고민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가지 고민하나요?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나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이 자살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많은 자살을 하는 게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자살을 합니다. 못 먹어서 자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왜 자살할까요? 요즘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퇴직을 하거나 또 강제 퇴직을 당하거나 등등 하면서 상당히 많은 또 40대, 50대가 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은 노인 자살도 굉장히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노인 빈곤율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었는데 60 이상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경제적 여력들 또는 생활 수준들,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노인 부유율이 아니라 노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분들의 또 병환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관계라든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무너지면서 많이 자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인 오늘날에는 자살에 비추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산업에 비추어서도 마찬가지고 경영학적 또 경제학적으로 고민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을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의 특히 석사 또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고민뿐만 아니라 경영인들은 또는 경제인들은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 또 무엇을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자살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좌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좌절할 때는 왜 좌절을 할까요? 여러분 좌절해 본 적 있어요? 왜 좌절을 할까요? 나름대로 좌절을 한다는 얘기는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좌절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표 달성을 못하거나 못할 것 같거나 아니면 아예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절을 했다는 것은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목표 달성이 지극히 힘들거나 어렵다는 걸 깨달았을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목표를 설정을 잘못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해봐요. 자, 이 목표들 때문에 그런데 이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목표가 잘못 설정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목표가 아닌 목표를 세웠을까요? 무지개를 잡으러 다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뛰면 될수록 더 탈진하고 결국에는 무지개는 못 받고 쓰러져서 탈진해서 죽겠죠? 원래 무지개는 애초에 잡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잡고 싶고 잡아다가 우리 뜰 앞에다 두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쫓아다니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인 목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뭘까요?
웰스에 대한 부에 관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특히 부에 관한 목표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웰스에 대한 목표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에 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보시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회사 취직을 해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냐면 일을 좋은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나름대로 목표는 뭐예요? 그 직장에서 상당히 승진도 많이 하고 월급도 많이 하고 많이 받고 가지는 꿈이 뭐예요? 그 일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뭐 좋은 목표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을 고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은 이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잘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동안까지만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있어야지예요. 근데 그 직장에 들어가는 20대 청년은 20청년의 그런 꿈과는 아랑곳 없이 20대 청년을 고용하는 그 경영진이나 사장님들이나 오너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동안까지만 여러분들을 데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 채용합니다. 그럼 그 기간은 보통 옛날에는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종신고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특히 일본을 비롯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산업을 많이 이어받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이 또 뺏기기도 하고 많은 협업을 하기도 하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죠. 종신고용 체계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일종의 불문율이었어요.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종신고용이라는 그 글자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도 없어지고. 여러분이 추구하려는 그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부에 대한 목표도 상당히 많이 생각과 다르게 되었고, 일에 대한 생각도 현실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아마도 60, 70까지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서 5, 6년 있다 한 80, 90 돼서 죽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회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일하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첫 시간에 봤듯이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1차 산업은 굉장히 슬로우하죠. 2차 산업은 나름대로 좀 빠르긴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3차 산업 인터넷 생기면 너무나 빠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순간순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니까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나는 단가가 10,000원인데 중국에는 3,000원이에요. 수입 단가까지 포함해서 4,500원이면 얘는 수입을 가능해요. 나는 그래서 10,000원에 출품을 하는데 4,500원에는 똑같은 제품이 나와서 내 옆에서 나란히 진열되어서 팔리면은 그 물건을 누가 사는 거예요? 소비자는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퀄리티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바꿔 얘기하면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제조업체라든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에 특히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는, 빠르게 돌아간다는 얘기 속에서는 제조를 하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제조한 제품이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서 만들어지더라도 금방 우리 동네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고용하는 인력도 마찬가지고 또는 인력에서도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요. 그냥 50, 60 퇴직할 때까지 퇴직이라는 게 상당히 내가 일하기 싫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더 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든지 요즘 외국인 근로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어떤 경우는 제조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심지어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등등 나라로 나가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체 자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20년, 30년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면 되겠지가 회사에서 용납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사오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오정이 뭡니까? 45세면 정년이다. 요즘 5, 6도라 있어요. 5, 6도가 뭡니까? 50, 60이 되어도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생각하면은 도둑놈이라 그래요. 이것도 결국에는 3차 산업혁명이 일반화되면서 내가 하는 일도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정년도 굉장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왜들 이렇게 자살을 하고 왜 이렇게 좌절을 할까요? 했을 때 보면은 부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일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뭐에 관한 차이가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수명에 관한 착각이에요. 수명에 관한 착각. 수명에 관한 착각이 뭔지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수명에 관한 착각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